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이 시작됐습니다. 라마단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성사시키려고 했던 국제사회의 노력이 무산되면서 올해 라마단은 전쟁이라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라마단 기간이 자칫 확전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장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곳은 동예루살렘의 알-아크사 사원인데요. 이곳은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모두가 성스럽게 여기는 곳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이 심해질 때마다 분쟁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역시 라마단 기간에 이곳을 방문하려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더 많아지게 되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라마단 기간에는 공격을 멈추라 이렇게 압박하면서 이틀 휴전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정도 되는 이 라마단 기간,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는 말레이시아 통신원 연결해서 말레이시아에서는 라마단을 어떻게 보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서는 중국 빅테크 기업을 이끌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까지 성공한 황정,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아칸소주의 한 파티 장소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용의자를 포함한 3명이 숨지고 최소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전 5시쯤 아칸소주 리틀록 북동쪽 지역에서 열린 파티 도중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초기 조사 결과 사상자들은 용의자와 아는 사이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가정 내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올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73번째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오늘 폐막됩니다. 어제 끝난 전국 정치협상회의 정협에선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경제 발전이 강조됐는데요. 오늘 오후 열리는 전인대 폐막식에선 리창 총리의 2024년 정부 업무 보고와 예산안, 각종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올해 양회는 4년 만에 코로나19 방역 통제에서 벗어나 내외신 취재진에게 전면 개방됐지만 지난 30여 년간 열려왔던 총리의 폐막 기자회견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에선 10년 전에 발생한 대학생 실종 사건과 관련된 수사 상황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게레로주의 교대생들이 교사 처우를 요구하다 경찰의 총격으로 일부는 사망하고 40여 명이 실종됐는데요. 현 정부가 재조사를 통해 당시 군부가 연루된 점을 검찰이 은폐했다고 발표했지만 관련자들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실종자 가족과 대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일 치러진 포르투갈 총선에서 중도 우파 연합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과반 달성엔 실패해 3당으로 떠오른 극우 정당 체가가 킹메이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투갈뿐 아니라 최근 유럽 각국에선 극우와 반이민 정당이 세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극우 세력이 올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약진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프랑스 명품 그룹인 리비통 모에 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제치고 9개월여 만에 세계 최고 부호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7일 기준으로 아르노 회장의 재산 가치는 2,010억 달러, 우리 돈 265조 3,200억 원으로 1,980억 달러의 베이조스를 앞섰는데요. 베이조스는 4일 머스크를 제치고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사흘 만에 아르노 회장에게 다시 타이틀을 내줬습니다. 리비통과 아마존의 주가는 작년 말과 비교해 각각 15% 오른 반면 테슬라는 주가가 30% 가까이 급락하면서 최고 부자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전주현 외신캐스터가 수고해 주셨고요. 자, 오늘의 키워드를 또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네. 원점으로 돌아간 승부가 생겼습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동률이 됐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이 조사가 7일자로 발표가 된 건데 네. 에머슨 대학이 5일에서 6일까지 한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이 바이든 트럼프 지지율이 똑같이 45%로 나왔습니다. 아, 그야말로 박빙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조사가 슈퍼 화요일 그리고 그 다음날 진행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7일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 국정 연설은 여기에는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답한 비율이 10%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느 쪽으로 기울었습니까? 또 물어봤더니 네. 바이든 대통령은 51%,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했던 사람은 49%. 여기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에머슨 대학의 조사에서 작년 9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45%로 똑같이 나온 다음부터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다시 올라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요. 네. 다만 양자 대결이 아니라 제3후보를 포함시켰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로 1위를 차지했고요. 바이든 대통령 2위긴 한데 42%니까 여기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6%로 3위를 거뒀고요. 한편 30세 미만 응답차는 좀 차이가 벌어졌어요. 다자 대결 시 바이든 대통령이 43%, 트럼프 전 대통령을 6%포인트 차로 좀 많이 앞섰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 쪽으로. 근데 이게 다자 대결이 6%포인트 차인데 예. 양자 대결로 좁혀보면 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58%.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16%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지금 차이가 더 확 벌어졌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을 왜 지지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요. 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싫어서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많았고요. 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가 좋아서요. 라고 답한 사람이 좀 가장 많은 이게 것으로. 좀 묘하네요. 네, 또. 그렇죠. 네,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민과 국경 보안 문제,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 대응할 것이다라는 답이 소폭 좀 높게 나왔고요. 네. 반면에 임신 중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16%포인트 이상 차로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 좀 좋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정연설 이후에 24시간 동안 $1,000만, 우리 돈으로 132억 원 정도를 모금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일주일치 후원금을 모은 셈이에요. 그러니까 연설 반응이 좋았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국정연설을 시청한 사람이 3,220만 명, 작년보다도 18%가 많아졌는데요. 이게 스트리밍 횟수, SNS로 본 사람은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 분들은 훨씬 더 많았을 그렇겠네요. 것이다 추정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들어서 이제 에머슨대 말고도 다른 데서도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선전을 하고 있어요. 모닝 컨설트가 2일에서 4일 조사한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 44%, 트럼프 전 대통령 43%. 이달 초에 INI, 팁의 공동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43, 트럼프 전 대통령 42. 그래서 여기도 이제 큰 격차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게 대세, 흐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네. 다시 따라잡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지금부터 승부는 시작이죠. 지금부터 네. 어떻게 하느냐가 네, 그렇습니다. 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신성한 달이 위험하다. 이 라마단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네. 라마단이 신성한 달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신성한 달에 모든 걸 좀 멈추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라마단이 전쟁을 확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라마단 전에 휴전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맞아요. 결국 불발됐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중재국들이 설득 작업은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네.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전쟁 중에 맞이하는 라마단을 우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967년에 3차 중동전쟁이 있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동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3대 성지 알 아크사 사원 방문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라마단의 마지막 열흘 동안은 이슬람교도와 유대교도의 마찰을 피하기
취하기 위해서 유대교도의 이 알 아크사 사원 방문은 허용되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이 반발하고 왜 우리 못 가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또 반박을 하면서 유혈 충돌이 이제 주민들 간에 이어지면 이게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같은 무장 세력 간 무장 충돌로 격화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현재는 더 위험해진 게 이스라엘의 극우 정치인들이 많거든요. 네. 알 아크사 방문 규칙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가고 있습니다. 알 아크사를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더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겠네요. 특히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기폭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랍권의 반 이스라엘 움직임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에 하마스 쪽에 휴전안을 수용하라라고 촉구하면서 라마단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말씀드린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하마스가 지금 라마단을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저항의 계기로 삼겠다 또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라마단 기간에 가자 지구 상황을 더 유심하게 좀 살펴봐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예, 라마단이 한 달 정도 지속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이에 정말 평화롭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렇죠. 예, 지나갔으면 네,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갱들의 천국이라고요. 네, 갱스터스 파라다이스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예. 정말 갱스터스 파라다이스가 펼쳐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IT인데요. 갱단이 국토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 갱들을 진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앙리 IT 총리가 케냐를 방문한 사이에 그 2일자로 교도소에서 갱단들이 수감자 4천여 명을 탈옥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다음 달 3일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인데 네. 이게 지금 폭력 사태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갈수록 확산이 되고 있어요. 1일에는 대통령궁과 내무부 청사를 비롯한 주요 정부기관들이 갱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갱단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는데요. 공공서비스가 마비됐습니다. 학교, 은행, 병원 다 문을 닫았고요. 네. 최소 12개 경찰서에 갱단이 불을 질렀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그냥 대규모 총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길가에 시신들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걸 수습을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IT 주민 1,100만 명 중에 절반가량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네. 10,000명이 넘는 사람은 이 갱단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떠났어요. 난민이 된 상황이고요. 갱단이 동네를 장악하고 있어서 나가질 못하니까 물을 구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경 없는 의사회는 깨끗한 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갱단이 주요 공항 항구를 공격해서 이게 또 봉쇄가 됐거든요. 근데 식량하고 보급품이 전달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위기가 여기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수십 년 만에 지금 또다시 최악의 상황을 IT가 맡고 있는데 2010년에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22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사정이 안 좋은 게 그래도 그때는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했었으니까요. 네, 많았습니다. 네, 네. 구호품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무도 돕질 않고 있기 때문에 IT 주민들의 절망감이 더 커진 상황이고 이 앙리 총리가 지금 IT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갱단은 사임하라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근 국가들도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앙리 총리는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국제군을 배치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외면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지면서 카리브해 국가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논의하려고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유엔이 초대가 됐고요. 미국은 지금 대사관의 비필수 인력에게 철수 명령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국가가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네.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그렇습니다. IT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대통령의 내로남불이라고요. 네, 아르헨티나 얘긴데요. 예, 밀레이 대통령이 네, 밀레이 대통령 돈이 없다라면서 지금 정부 예산을 긴축하는 정책을 적극 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와중에 자기 월급하고 행정부 고위 공무원 급여는 48%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 논란이 커졌어요. 지난달에 대통령령을 서명을 했는데 이게 행정부 고위 공무원의 급여와 관련된 령이었습니다.
2월 월급으로 밀레이 대통령이 우리 돈으로 923만 원을 받았는데요. 네. 이게 1월에 그러니까 올리기 전보다 그때는 624만 원이었거든요. 많이 올랐는데요. 48%를 올린 거예요. 이게 셀프 인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 국회의원 급여를 30%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국민들이 불만을 나타내니까 네. 밀레이 대통령이 그때는 크게 화내면서 아니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 무효화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아, 국회의원들은 안 되고. 안 되고. 근데 자기 월급은 오히려 더 많이 올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논란이 커지니까 밀레이 대통령은 이건 전임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 때문에 자동으로 인상됐다. 나는 몰랐다. 당장 폐기하겠다. 이건 전임 정부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이 대통령령이 공개가 됐는데 그걸 봤더니요. 이 대통령이 1월, 2월 자기가 직접 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요즘 디지털 시대이기 네. 때문에 이거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아니 자기가 서명하는 대통령령을 읽어보지도 않느냐. 나는 오히려 팬데믹 당시에 이렇게 고위급 관료 원급은 자동 인상에서 이렇게 해당되지 않게 조치를 했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주말이었는데 급하게 이 령은 무효화됐다라는 공식 발표를 부랴부랴 내놨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비판적인 여론은 가라앉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받았잖아요. 지금. 받았죠. 예, 네, 1월, 수령을 해갔습니다. 2월 네, 월급 월급을. 그러면 이제 무효화되면은 네. 다시 토해내는 건지 그런 거는 안 네, 나왔죠. 안 아직. 나왔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이 참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 얼굴이 생길 것인가. 네, 얼굴 없는 화가에게 드디어 얼굴이 생길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네. 영국의 유명한 그래피티 화가 뱅크 씨가 네, 네. 지금 작품과 관련해서 법적 다툼이 지금 일게 됐거든요. 그러면 정체가 공개되는 것인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올 것인가 네. 등장을 할 것인가. 그렇죠. 최근에 미술 수집가 2명이 소송을 걸었어요. 뱅크 씨의 유명한 판화인 원숭이 여왕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 이게 네. 진품이 맞느냐를 가려달라라고 했는데 네. 뱅크 씨의 대행사가 거부해서 법적 소송을 밟고 있습니다. 네. 이 원숭이 여왕이 이제 왕관하고 목걸이를 착용한 원숭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떠오르게 해서 관심을 모았는데 이게 판화가 750개가 제작이 됐는데 서명된 건 15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뱅크 씨는 서명을 다 하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위조품들이 유통이 되고 아무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뱅크 씨의 공식 작품을 보증해주는 기관, 작품 판매를 주관하는 곳이 패스트 컨트롤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기관에 정품 인증을 해달라는 신청이 매달 한 700건 가량 접수가 되고 있대요.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신청이 폭증하니까 이 인증을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경매 같은 온라인상에서 진품으로 둔갑해서 팔리는 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소송을 낸 분들도 2020년에 이 원숭이 여왕 작품을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에 사셨답니다. 네. 그래서 3년 동안이나 그러면 진품인지 아닌지를 가려주세요라고 이 회사 측에 요구를 했지만 반응이 네.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걸 알려달라 안 해주니까 그럼 소송을 걸 테니까 거기서 밝혀달라 네, 네.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지금 뱅크 씨의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금 본명도 알려진 게 없고 그렇죠. 얼굴도 알려진 적이 그냥 없거든요. 뱅크 씨라고만 알고 있죠. 네, 우리가. 네. 뱅크 씨 네네. 작품입니다. 뭐 이런 네네. 것만 알려지기 네네. 때문에 만약에 법적으로 이 판단이 나오면 정말로 실명이 공개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뱅크 씨가 1974년에 영국 브리스톨에서 태어났고요. 네. 1990년에 처음 활동을 시작했던 백인 남성이다라는 것밖에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고 네. 자기가 감독했던 다큐 영화가 아카데미상 후보로 올랐을 때도 주최 측이 시상식장에는 복면을 쓰고 오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럼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궁금한데요. 가장 궁금한 얼굴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니 굉장히 많은 뭐 락 밴드의 진행자다, 미술 관련 TV 프로그램 진행자다, 전직 공립학교 미술교사다 이렇게 여러 가지 썰은 많은데 네. 그동안 뱅크 씨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네, 아무튼 진품 여부에 대해서 이 패스트 컨트롤이 네. 빨리 답을 해주면 될 텐데 그렇죠. 지금 그렇지 못해서 네.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법원에 나와야 되니까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네. 누구인지 이참에 좀 그렇죠. 알고 싶다 하는 건데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구지가를 따라하면 안 되는 이유. 네. 아이, 구지가. 네, 이게 수로왕하고 관련된 고대 민요. 교과서에서 배웠던 예전에 기억이. 배웠죠.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네네.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네. 저 어릴 때부터 거북이 고기를 먹나? 이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먹으면 어떻게 될까?
아닐까 궁금했는데 맞아요. 네.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자치령인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주민들이요 바다 거북 고기를 먹은 뒤에 9명이 사망했고요. 78명이 병원으로 아이고. 지금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성인이 1명, 어린이 8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성인 1명이 이 어린이 중에 1명의 어머니라고 해요. 부검을 해봤더니 전원이 바다 거북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잔지바르에서 일종의 별미로 여겨지는 요리래요. 그런데 원래 먹긴 먹는. 네, 먹긴 먹는데 아. 이걸 먹으면 켈로니톡시즘이라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그런데 아. 이게 증상이 심하면 혼수 상태, 뇌 부종, 간 괴사가 일어난대요. 네. 그래서 사망할 수가 있는데 특히 어린이랑 노인에게 치명적이지만 많이 먹으면 건강한 성인도 쓰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왜 식중독에 그러면 걸리나? 아무래도 거북이가 먹는 해파리 같은 맹독성 생물, 유독성이 있는 조류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데 네. 자세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지금으로서는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지바르 당국이 재난관리팀을 이곳에 파견을 해서 주민들에게 바다 거북을 절대 먹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이번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2021년 11월에도 펜바섬이라는 곳에서 7명이 바다 거북고기를 먹고 사망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21년 3월에도 마다가스카르에서도 바다 거북을 먹었다가 어린이 9명을 포함해서 19명이 숨졌던 적이 있습니다. 막으려면 네. 먹지 않는 먹지 않는 방법밖에 밖에 없죠. 없는데 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네. 또 이제 별미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위험을 불구하고 네. 또 드시는 건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네. 지금 이번에 좀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이건 먹으면 안 된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확실하게 이렇게 이 분들에게 뭔가 잘 알려져서 이렇게 거북고기 혹시 놀러 가셔서 거북고기 절대. 나오면 절대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먹던 것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통신원 취재 수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립니다. 터틀스의 노래 해피 투게더 함께 들으시죠. Imagine me and you, I do. I think about you day and night. It's only right to think about the girl you love and hold her tight. So happy together. If I should call you up, invest a dime, and you say you belong to me, lose my mind. Imagine how the world could be so very fine, so happy together. No matter how they toss the dice, it had to be. The only one for me is you, and you for me, so happy together. I can't see me loving nobody but you for all my life. When you're with me, baby, the skies will be blue for all my life. Me and you, and you and me, no matter how they toss the dice, it had to be. The only one for me is you, and you for me, so happy together. No matter how they toss the dice, it had to be. The only one for me is you, and you for me, so happy together. So happy together. And how is the weather? So happy together. We're happy together.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전지의 청년결의 하나 대표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은 한미연합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반미인가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위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내정자가 출국한 것을 두고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범인 해외 도피 사건이라며 페룬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전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문 씨에게 모두 6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약 6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문 씨 관련 허위 의혹을 조작하고 공표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홍콩 ELS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조사해온 금융감독원이 판매사가 기본적으로 최소 23%에서 최대 50%까지 투자자 손실액을 책임지는 배상 기준을 내놨습니다. 금감원은 배상 비율이 0%에서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10일까지 수출액은 13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1억 달러 떨어져 13.4% 하락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12억 6,3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환자단체와 보건의료 노조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의사들의 진료 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100만 명 목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입니다. 정부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서울시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장현 활동가 체포는 올 들어 5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노현재 통신원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곧 이슬람교 금식월이죠. 라마단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각 이슬람 국가들이 오늘부터 금식을 선언했지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는 내일부터 라마단 금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슬람 교도들이 한 달간 해 떠 있는 동안 금식하는 라마단은 그 시작을 달의 모양으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나라마다 존재하는 각국의 이슬람 위원회에서 종교 율법학자들이 초승달을 육안으로 관측하고 이를 선언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슬람력의 8번째 달이 끝날 무렵 정해진 모양의 초승달이 관측되면 라마단을 시작할 수 있지만 구름에 가려서 달을 보지 못했다든지 율법에 정한 모양의 초승달이 뜨지 않으면 다음 날로 미뤄집니다. 이번에는 전국 통치자 회의와 이슬람 협의회에서 천문학적 계산을 통해 말레이시아는 3월 10일인 어제 초승달을 관측해서 선언해야 한다고 미리 결정했었는데요. 네. 말레이시아 통치자 인장의 수호자로 불리는 사이드 다니엘 사이드 아마드는 전국 29개 장소에서 초승달을 관찰한 결과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해 말레이시아 국영통신과 라디오를 통해 선언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의 경우 주마다 자치적인 성격이 강해서 종교적 색채가 짙은 조호르, 케다, 말라카주에서는 라마단의 첫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지만 나머지 주들은 평일인데요. 네. 이미 각 쇼핑몰과 마트에는 라마단을 준비하기 위한 음식과 선물들로 가득 채워졌고
말레이계가 모여 사는 곳곳마다 금식 이후 식사를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야시장인 라마단 바자가 들어섰습니다. 이 라마단 바자 텐트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갖고 나와 팔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소식꾼들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네. 아무래도 하루 종일 굶고 나서 저녁 식사를 차리기 힘들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가족들은 동네 이웃들과 함께 이곳에서 저녁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슬람교이신 분들은 이제 해당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계실 텐데 뭐 노현주 통신원도 그러실 것 같고요. 그 좀 불편한 점은 없으실까요? 네, 중동 아랍 국가하고는 좀 다르게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사회라서 그런지 그렇죠. 라마단의 다른 인종들은 아주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중동은 국민 대다수가 금식을 하니까 이 라마단 기간 동안 상점과 마트, 학교와 공공기관 등의 운영 시간이 변경되는데요. 네. 말레이시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무슬림들이 많이 다니는 회사나 사업체, 기관들은 출퇴근 시간만 좀 여유롭게 바뀌기도 합니다. 네. 또 낮에는 아무래도 물조차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아. 대신 해가 지기 직전부터 식당 앞에 긴 줄이 생기면서 금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데요. 네. 미리 앉아서 주문해놓고 대기를 하다가 금식이 끝났다는 기도 소리와 네. 종소리가 들리면 네.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생소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1초라도 놓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네. 어. 그래서 무슬림이 아닌 국민들은 그 시간을 피해서 외식을 하러 가는데 네. 아무래도 보통 라마단 때는 외식을 안 하는 게 좀 낫죠. 저녁 때는 피하시는 게 그러니까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해가 지고 금식을 종료한 뒤에 먹는 첫 식사인 이프타르는 네.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지인과 주변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정을 나누면서 한 달간의 금식 수행을 격려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호텔과 식당들은 이프타르 스페셜이라는 메뉴를 주로 운영합니다. 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라마단 기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자, 근데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이 아시아에서 8번째로 최악의 공항으로 평가됐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공항의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비즈니스 파이낸싱의 조사 결과 네. 말레이시아가 3.36점을 받아 최하위 그룹에 뽑혔는데요. 꼴찌를 겨우 면한 뒤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반면 바로 이웃 나라인 싱가포르 창의공항이 6.63점으로 2위, 베트남 노이바이 국제공항이 평점 6.8점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같은 동남아시아에서 관광업에 중점을 두는 이웃 나라인데 이런 판이한 결과가 나와서 관광업계는 물론이고 정부도 굉장히 실망한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수긍이 갈 만한 결과인데요. 출입국 심사의 긴 줄과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긴 도보 거리, 전체적으로 어두컴컴한 조명에 네. 터미널 간 운영되던 모노레일은 2년째 고장나서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3년 8월부터 포럼을 개최해서 2050년까지 새롭게 공항을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요. 네. 2026년에야 그 첫 공항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하니까 좋아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화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우리나라 양만춘함이 방문했다는 건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 6일 양국 간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구축함인 양만춘함이 말레이시아의 포트클랑 크루즈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청해부대 40일진 양만춘함은 말레이시아의 해군 유도타노이 제바트함과 합동훈련을 통해 전술기동과 연합 헬기, 무선 통신망 운용 능력 등을 교류했는데요. 네. 입항 환영 행사에서 여승배 주 말레이시아 대사는 이번 해군 함정의 방문은 방위 관계와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양국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말레이시아 왕립공군 역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작전훈련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는데요. 네. 2026년부터 6명의 왕립공군 소속 조종사들이 FA-50M 경전투기 운용 집중훈련을
우리나라 광주 공중기지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자들은 세부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실제 FA-50M 경전투기 훈련 전에 T-50 골든 이글 첨단 조련기를 사용할 것이며 3에서 6개월 정도 진행할 것으로 대략적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네. 이렇게 말레이시아의 왕립 공군과 해군 모두 우리나라의 첨단 군사 운용 능력을 공유해 이 지역 안정과 안보 역량을 강화하길 바란다며 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노현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Here comes the sun.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또 유럽에서도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선전에 힘입어서 지난 한 해 동안 대중국 직구 금액이 전년 대비 배 이상 늘었고요. 사상 처음으로 대미 직구 금액을 넘어서기까지 했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전 세계 온라인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급성장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뭐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들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뭐 이런 거 이용하시다 보면 유난히 광고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테무라고 하는 네. 쇼핑몰 사이트죠. 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정말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이게 정말 실화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2022년 9월에 처음 오. 출시가 됐습니다. 네. 중국 기업 핀더더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인데 네. 워낙 그동안에 그 세계 경기가 많이 둔화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좀 얇아졌잖아요.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이 초저가 전략으로 또 뭐 굉장히 다양한 할인 코드들도 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용자들을 끌어모으는데 아주 대성공을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틱톡 그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건수를 넘어서서 미국 내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죠. 네. 또 중국의 패스트 패션 업체 쉰의 플랫폼 인기도 지금 뭐 상당합니다. 특히 미국, 유럽의 MZ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워낙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좀 네.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미 2021년 5월에 아마존 앱 다운로드 숫자를 넘어섰고요. 또 2022년 12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패션 플랫폼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뭐 잘 우리나라에서도 TV 광고도 많이 하죠. 알리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플랫폼 여기도 네. 역시 초저가 무료 배송 정책을 이제 취해가지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업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가 1년 새에 113% 늘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2022년 이제 말 정도쯤부터 그러니까 1년 남짓한 기간에 급성장한 그렇습니다. 플랫폼들인데 이보다 더 강력한 중국 플랫폼이 곧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면서요? 이미 진출했더라고요. 아, 제가 그래요? 찾아보니까 네. 예, 중국의 최대 내수용 도매 플랫폼 1688.com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와 연계된 이 서비스가 최근에 게시가 됐습니다. 네. 뭐 몇 주 안 됩니다. 오. 국내 한 기업이 1688.com과 연계된 이제 B2B 이 플랫폼 서비스를 이제 시작한 건데요. 네. 중간에 다른 중개자 없이 이제 1688.com에 입점된 그 제조 공장으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린 테무나 이런 데보다도 가격이 더 싸다라고 하고요.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이제 이커머스 셀러들이 이 1688.com을 통해서 이제 뭐 이런 수수료를 내고 여기서 이제 사입을 하던 채널인데 네. 이게 이제 거의 직접 서비스를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업계에 상당한 큰 파장을 일으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테무 뭐 말씀해 주셔서 광고가 진짜 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자주 보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입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아. 사실 미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5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뭐
6,700억 원 정도의 광고비를 지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한 해 만에 무려 17배나 늘어난 액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2월에 저희가 슈퍼볼 경기 네.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슈퍼볼 경기 때 이제 그 광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천문학적 액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슈퍼볼 광고에 이 테무 광고가 6번 나갔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에 지금 우리나라 돈은 수백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이때 광고뿐만 아니라 슈퍼볼 그 경기 중에 여러 가지 노출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경품 또 쿠폰 이런 네, 것들도 네. 막 많이 띄웠다고 하는데 네. 이날 프로모션으로 광고 뺀 프로모션만으로도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0억 원 정도쯤 되는 걸 쏟아부었는데 실제로 경기가 진행되고 하는 동안에 뭐 검색 건수 다운로드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니까 성공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있겠습니다. 이만큼 돈을 쓰는 효과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JP 모건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네. 지난해에 테무가 광고 포함해서 총 마케팅 비용으로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한 4천억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네. 올해 쓸 지금 예산이 30억 달러, 4조 원 정도를 쓴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인도 역시 뭐 막대한 광고 물량을 쏟아붓고 있고요. 네. 그 덕분에 이제 이들이 이제 주로 이제 뭐 TV 광고도 하지만 소셜 미디어를 중점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그 소셜 미디어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뭐 빅테크 기업들의 광고 매출이 엄청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서 이렇게 광고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거기에 이제 좀 올라가는 효과가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싸게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광고를 쏟아붓고 있는데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좀 뭔가 이상하다. 이게 지금 실제로 네. 그 순이익에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지적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격이 낮게 책정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중간 유통 단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예, 유통 단계 없고 생산자에서 제품이 바로 고객에게 전달되는 그 커스터머에서 바로 이제 뭐 이 매뉴팩처러 이렇게 연결하는 C2M 이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C2M 방식 덕분에 이 제품의 단가를 매우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회사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앞으로는 진출한 각 국가마다 좀 현지화 전략을 또 쓴다고도 하고 또 중국 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입점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전략도 있는 것 같은데 네. 현재는 거의 모든 상품들이 그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비결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예, 역시 또 여기도 나오는군요. 네, 여기도 나옵니다. 네.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 건 이제 이커머스에서도 최근 많이 도입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테무 같은 경우나 또 시인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네. 인간의 상품 기획자를 두지 않고 네. AI가 이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상품을 기획하고 유통시킨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소비자가 어디에 살고 있나, 한국에 살고 있다, 뭐 일본에 살고 있다 이런 것들도 아주 주요한 데이터로 그렇죠. 반영을 하고 뭐 취향 또 이 소비자가 과거에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그렇죠. 했던 구매 취향 같은 거 다 분석해서 네. 제품을 기획하고 유통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많이 낮출 수가 있고 특히 테무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다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가격을 낮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무료 배송이라면서요? 거의 네, 다. 그렇습니다. 무료 배송. 배송비도 거의 없고. 대부분이 무료 배송이죠. 와, 근데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이제 어떤 곳인지 궁금하실 텐데 최근에 이제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저희가 처음에 말씀 나눴던 테무는 누가 언제 만들었나요? 예, 이 테무는 그 모기업이 핀듀디라고 하는 회사예요. 1915년 4월에 이제 구글 엔지니어 출신인 황정이라는 사람이 이 핀듀더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농산물을 주로 파는 플랫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역시도 중간 마진을 없애고 유통 단계를 없어서 이제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게 싼 가격에 연결을 하는 이 전략이 성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 지금 뭐 성공을 거두고 있죠. 이 사실 테무가 성장하는 데는 그 알리바바 덕분이 좀 큽니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이 시진핑 체제가 너무 이런 테크 기업들을 억제하고 또 뭐 규제하고 이런다고 해서 좀 쓴소리를 냈잖아요. 네. 그래서 2020년에 철퇴를 맞았습니다. 뭐 갑자기 마윈 회장이 종적이 사라졌다. 그래서 어디 있냐 뭐 이런 맞아요. 보도도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반독점 조사도 받고 벌금도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알리바바의 어떤 사세가 좀 기우는 틈을 타서 이 핀더더가 이제 급성장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 알리바바와 달리 이 핀더더는 좀 지도층이 보기에 이제 이런 그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제조업이 매우 위축되고 또 소비자들도 많이 국민들의 이제 소비 생활도 위축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저가 중심의 상품으로 이렇게 판매해서 문을 많이 닫았던 공장 또 다시 돌리게 만들고 네, 하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적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이런 것들이 핀더더의 성장에 아주 주요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황정 창업자가 구글 엔지니어 출신이다. 네. 라고 하셨어요. 네네. 어떤 인물인지 좀 궁금하네요. 중국 절강성 항저우 출신입니다. 네, 1980년생이니까 올해 43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컴퓨터 석사를 했어요. 2004년에 구글에 입사해서 이제 엔지니어로 일한다 하면서 네. 2006년에 구글이 이제 중국에 진출할 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구글에서 일한 지는 사실 몇 년 안 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 2004년에 입사했는데 네. 2007년에 벌써 퇴사를 했거든요. 한 3년? 예, 근데 정도? 이 사람의 이게 과정을 보면은 뭐든지 그냥 짧은 기간에 성공을 해서 아주 빨리빨리 그 회사를 키운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을 길게 승부를 볼 필요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네, 네. 그래서 2007년에 구글을 퇴직해서 뭐 전자상거래 대행 업체도 세우고 게임 회사도 세워서 꽤 성공을 한 다음에 2015년에 핀더더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창업 3년 만에 불과 3년 만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시켰어요.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시가총액이 지금 이 핀더더의 시가총액이 그 알리바바하고는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중국 내 1위 자리를 놓고 이제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 단기간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21년 창업한 지 6년밖에 안 됩니다. 6년 만에 2021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고요. 회장 뭐 이런 직을 다 이제 물러났고 현재 회장은 공동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인 천 레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2022년에 이제 이 회사에서는 테무를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한 거죠. 근데 테무 재밌는 건 테무의 본사가 중국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디예요? 미국 보스턴에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제조 공장들은 다 중국에 있지만 있고. 이제 본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보스턴에 있는데 네. 틱톡이 이제 중국 회사이지만 네, 네. 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거나 맡은 거 그러네요. 비슷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미국의 젊은 소비자들은 테무가 중국 플랫폼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또 예. 있고. 그리고 또 이 예. 사람의 재산도 좀 최근에 화제가 됐는데 많겠네요. 뭐. 네, 지금 우리 돈은 한 50조 원, 지난해 기준으로 50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부자 순위 중에 일약 3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난 한 해 동안은 중국에서 그 많은 부자들 중에서 한 해 동안 재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부자다라고 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뭐 아주 공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각국이 좀 긴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논란이 좀 있다면서요? 예, 논란이 많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논란의 핵심은 무관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무관세로 통과할 수 있는 지금 상한선이 800달러거든요. 네. 우리 돈으로는 100만 원 정도쯤 좀 넘는 액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테무에는 100만 원을 정도의 쇼핑을 하려면은 정말 엄청 많이 사야 예, 억만장자 그런 기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이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 네. 때문인지 2023년 회계연도 자료를 보면은 이제 뭐
수입된 이 물건들이 약 10억 개 정도쯤 됐는데 네. 무관세로 들어온 것이 한 10억 개 정도쯤 됐는데 그중 3분의 1이 테무하고 쉬인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규제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중국의 의회 차원에서 지금 벌어지고는 있는데요. 네.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라고 한다면 영업의 이런 과정을 규제하는 건 쉽지가 않고 그렇죠. 중국에서 제품 만들어지는 저가품이 없으면은 뭐 미국 사람들 또는 전 세계 사람들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빼놓을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 이제 짝퉁 문제도 있을 거고요. 가품 문제도 있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아직 있습니다.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크게 이 테무의 문제점을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이 돈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핀더더 홀딩스가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도 예, 짚어주시면. 우리나라도 역시 관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아직은 이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는 개인 직구 해외에서 개인 직구 해갖고 오는 것의 기준이 $15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50 어치를 산 것도 사실은 이 테무에서는 많은 물건을 채워야지만 그렇죠. 워낙 저가. 되는데 워낙 저가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 이커머스 업체들이 많이 제기하고 있는 거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KC 인증 같은 거를 받아야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걸 받아야 되고 또 수입해서 들어올 수 없는 뭐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건강 제품이라든지 네, 네, 이런 네.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 중국의 이커머스에서는 그런 거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게 불공정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죠. 중국의 이커머스를 대상으로 한 조사 중에서는 이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우리나라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가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유통시장을 매우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이 정도 성장세면 뭐 1,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문가들 보니까 1, 2년 뒤쯤에는 한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을 거의 뭐 중국이 잡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